네.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카이 2016에 게재된 Narratives and Perspectives: How AI Summaries Their Users' Opinions and Engagement on Social Media입니다. 이 논문은 이 소셜 미디어의 AI 요약 기능이 댓글을 읽기 쉽게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이 사용자의 의견과 그리고 참여하려는 의도까지 바꾸는 인터페이스인지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네. 전 이 연구 배경으로 저자들은 메타, 레딧, X 같은 플랫폼에서 이 AI Generated Summaries가 그 댓글이나 토론 맥락에서 점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요약이 정보 과부하를 줄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좀 정치적이거나 논쟁적인 주제에서 이 사용자의 의견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AI 요약 기능을 편의 기능이 아니라 의견 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HCI 인터페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어, 좀 간단합니다. 이 AI 서머리즈가 사용자가 이런 온라인 디스커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동시에 사용자의 의견을 좀 특정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는가입니다. 이 논문은 특히 AI 서머리가 이런 퍼블릭 오피니언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세 가지 영향이 어, AI 서머리즈로부터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즉 오피니언 체인지입니다. 즉 의견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댓글의 다수 또 그리고 소수 분포를 어떻게 인식하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댓글을 달거나 또는 대댓글을 달거나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좀 이어서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 의견 변화와 그리고 사용자들의 참여 의도를 분리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비교한 이 AI 요약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AI Narratives는 이 찬성과 반대 측의 관점을 이 텍스트로 요약해주는 기능인데요. 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초록색, 빨간색으로 찬성, 반대를 구분해서 텍스트로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AI Percentages는 말 그대로 이 백분율로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기사에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로 보여줍니다. 즉, 하나는 이야기식 관점의 요약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보여주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RQ1은 이 AI Generated Summaries가 이 소셜 미디어 스레드에서 이 사용자의 의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RQ2는 그러한 요약이 사용자가 이 스레드에 인게이지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 변화와 그 참여 의도로 나눈 이유는 이 의견 변화는 이런 인지적 태도적 결과이고 인게이지먼트는 댓글이나 답글과 같은 그런 행동 의도라서 따로 구분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의 핵심은 이런 온라인 여론 형성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conformity는 이제 사람들이 다수 의견에 맞추는 경향인 동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luralistic ignorance와 false consensus는 이 사람들이 이 온라인 의견 분포를 좀 사실과 반대로 찬반 비율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판단하는 그런 어, 경향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spiral of silence는 이 내 의견이 좀 소수라고 생각하면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에코 체인버는 이러한 오판을 좀 강화하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RQ와 그 related work을 좀 엮어보자면
이런 conformity는 RQ1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AI percentage가 다수 의견을 더 좀 눈에 띄게 만든다면 사용자가 다수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spiral of silence는 RQ2와 연결이 됩니다. 이 사용자가 자신이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느끼면 참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luralistic ignorance는 플러시 ignorance는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용자가 좀 댓글 분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를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논문 뒤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기존 연구와 이 논문의 위치를 보자면 이 관련 연구에는 이미 AI가 좀 뉴스나 토론 맥락에 들어오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I powered 뉴스 챗봇은 이 사용자의 뉴스 신뢰와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연구가 있었고 또 카이 2024의 그 AI 미디에이터 연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AI가 온라인 토론에 직접 개입해서 이런 양극화를 좀 약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본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뉴스봇처럼 사용자가 좀 뉴스를 탐색할 때 도와주는 그런 도구들도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지적한 부족한 점은 이 사용자가 AI와 직접 대화하거나 좀 그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댓글 위에 붙어 있는 요약처럼 아까 보셨던 AI 서머리처럼 좀 비교적 패시브한 경우에 이 사용자 의견과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이 AI 서머리가 사용자의 의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인게이지먼트, 즉 댓글이나 답글, 이런 반응하고 싶은 정도를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디자인을 보면 우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프롤리픽이라는 설문 플랫폼을 통해서 이 미국 참가자 14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72, 70, 72, 72 남녀 균형을 맞췄고, 그리고 정치 성향 또한 이런 네,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실험을 진행한 플랫폼은 실제 레딧이 아니라 레딧처럼 설계된 이런 커스텀 익스페리멘털 사이트에서 어, 참가자마다 6개의 이런 시뮬레이션된 레딧 스레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건설적인 대화를 다루는 3개의 스레드와 그리고 좀 비판의 그런 주제를 다루는 스레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참가자는 이제 이 아래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배정이 되어서 이 6개의 디스커션을 읽었는데요. 어, 이, 이 사용자들은 이제 배정된 그 어, 그 조건에만 해당되어서 그 6개의 그 디스커션을 읽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narratives만 있는 그러한 스레드 그리고 AI 퍼센티지만 표시되는 그런 스레드 그리고 2가지 모두 이 AI 툴 2개가 모두 포함된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2개가 모두 존재하지 않고 그냥 AI 툴이 배제된 조건으로 4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 토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건설적인 대화적인 주제는 이런 후쿠시마 처리수, 무료 대중교통, 그리고 16세 미만 이런 소셜 미디어 금지와 같은 토픽이 있었고 톡식이라고 한 주제들은 우크라이나 휴전, 일론 머스크 도지, 그리고 총기 규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토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각 토픽은 이제 50대 50의 밸런스드 조건, 그리고, 90이 찬성하고 10%가 반대하는 이런 폴러라이즈드 어그리 조건, 그리고 반대로 이제 10%가 동의하고 90%가 반대하는 폴러라이즈드 디스어그리 조건으로, 총 이제 6개가 3개로 나눠져서 18개의 트랜스크립트 베리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댓글들은 GPT 4.5를 생성해서 이 찬반 비율과 톡식시티를 통제했고, 그리고 네, 이렇게
살펴보면 각 그 포스트마다 이제 10개의 댓글이 달려 있으면 거기에 각각 2개씩 그 대댓글이 달려서 총 30개의 그 커멘트가 이제 각 포스트마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참가자들이, 이제 같은 토픽들을 읽는데, 이제 어떤 참가자는 이제 좀 찬반이 균형된 댓글들의 포스트를 보고,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좀 참성이 기울어진 포스트를 보고, 그리고 뭐 다음 거는 이제 좀 반대에 기울어진 그런 댓글들이 포함된 포스트를 봄으로써 이제 A, B, C가 이렇게 다 다르게 이런 찬반 비율을 가진 포스트들을 이제 읽게 그 카운터 밸런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가져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전체 실험의 흐름인데 이제 왼쪽이 좀 보기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그래픽, 소셜 미디어, 이제 read, write, exposure, 그리고 topic, knowledge, initial opinion을 수집을 했고 이제 스테이지 A2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AI 컨디션의 그 커멘트들을 읽을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B1에서는 이 하나의 그 레딧 그 스레드를 읽고 스테이지 B2에서 그 읽은 직후에 바로 이 그 파이널 오피니언, 즉 뭐 의견이 변화했는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찬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perceived polarization 그리고 willingness to engage 즉 그 참여 의지를 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B1, B2를 계속 이제 6번, 총 6번 반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C에서는 이 AI 서머리 툴에 대한 전체 평가를 오픈엔디드 퀘스천으로 물어봤다고 네, 실험 과정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기 전에 이 결과 변수가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피니언 체인지는 이제 같은 프레미스 그 주장문에 대해서 동의 정도를 읽기 전과 그 후에 그 점수를 7점 리커트 스케일로 물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perceived polarization 여기서는 참가자가 그 댓글 중에 몇 퍼센트가 토픽 프레미스를 지지한다고 느꼈는지 0에서 100%로 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illingness to engage. 이 댓글이나 답글 또는 그 upvote, downvote 같은 좋아요, 싫어요 같은 그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여기서 또한 7점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변수로 측정을 한 이유는 이제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좀 상호작용하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네, 측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의견 변화, 그 오피니언 체인지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피니언 체인지를 2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그 매그니튜드는 의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7점 척도에서 2점이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5점으로 매겼으면 3점 변화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6점에서 3점으로 바뀌어도 그 변화량은 똑같이 3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그 방향은 다르지만 그냥 변화의 크기만 네,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이제 의견이 어느 방향, 찬반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이 게시글의 주장, 즉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 프레미스에 더 찬성하게 되었는지, 더 반대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중립에 가까웠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의견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이 바뀌었더라도 이 중립으로 간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변화의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리절트입니다. 의견 변화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던 매그니튜드에 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그래프들이 여기서 찬성이나 반대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이 리커트 점수가 아니라 이 코헨스 D 이펙트 사이즈로 변환한 것이고 이 빨간색 0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평균보다 의견 변화가 더 컸고,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평균보다 의견 변화가 더 작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피겨를 보시면 이 참가자의 기존 의견과 다수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인컨그런트한 상황에서 좀 의견 변화가 더 커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댓글을 읽으면 그 의견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AI 퍼센티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때 더 커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의 피겨 6를 보면 이 AI 툴 조건별로 좀 차이가 더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이 AI가 없는 이 컨트롤 조건은 좀 0 근처에 있고 AI narratives만 이제 AI narratives만 있는 조건은 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narrative summary가 있을 때는 좀 평균보다 의견 변화 크기가 작았고, 그리고 반대로 AI percentage와 AI narrative 모두 있는 조건은 좀 오른쪽에 뚜렷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도구를 함께 보여줬을 때 의견 변화 그 매그니튜드가 더 가장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리커트 점수 수치로도 보면 그 컨트롤 조건에서도 댓글만 읽고 이제 그 평균 1.089 리커트 포인트 정도의 의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점 척도에서 이제 약 1점 정도 그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가 있는 보스툴 조건에서는 1.5 리커트 포인트 그 점수로 가장 변화가 컸고, 그리고 narratives only 조건은 0.9로 가장 변화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댓글 섹션 자체도 좀 의견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어, 단순히 댓글을 읽는 것보다 좀 이쪽이 다수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 좀 의견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AI 퍼센티지가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찬반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게시글의 주장, 이 토픽, 프레미스인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오른쪽은 그 토픽 프레미스에 더 찬성하는 방향이고, 이제 빨간 기준으로 왼쪽은 이제 반대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왼쪽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AI 퍼센티지가 있을 때를 참고해 주시면 이 polarized agree thread에서 좀 점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그리고 이 polarized disagree thread에서는 좀 점이 왼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수가 찬성하면 참가자 의견도 찬성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댓글에 다수가 반대하면 참가자 의견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AI 퍼센티지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이 다수 의견이다라는 그런 소셜 프루프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수 댓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의견을 맞추는 그런 컨포미티 효과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 그래프는 이 AI narratives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방향 효과가 그렇게 퍼센티지만큼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 AI narratives를만 썼을 때 좀 유의한 directional effect가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신에 이 narratives는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약간 그 변화의 크기 자체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런 폴러라이즈드 thread를 좀 밸런스하게 좀 오인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역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퍼센티지수와 그리고 네러티브 조합 모두를 12개를 모두 나눠본 세부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그 두 도구 AI 네러티브스랑 퍼센티지가 함께 있을 때 좀 다수 의견 방향으로 이동이 더 커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보스 조건에서도 컨트롤 툴이 적용하지 않는 조건보다 그 약간 다이렉셔널 스윙이 0.67 리커드 밸리스 정도 더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결론은 이 AI 퍼센티지가 이제 다수 그 의견을 좀 명시적으로
이제 퍼센티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참가자 의견을 그 다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 AI 내러티브 서머리의 효과를 좀 보여줍니다. 어, 이제 이 피겨 9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참가자가 댓글 분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0과 100 사이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그 실험 전체에서 참가자들이 본 여러 스레드에 대해서 이 AI 내러티브와 AI 퍼센티지 유무에 따라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댓글 분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모아서 보여준 결과인데요. 어, 이제 X축에서 0에 가까우면 댓글 대부분이 게시글 주장에 반대한다고 참여자가 느낀 것이고, 이제 100에 가까우면 이 댓글 대부분이 좀 찬성한다라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0 근처는 이제 찬반이 균형적이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그 패널은 이 오른쪽 위에 건데요. 여기서 내러티브는 있지만 퍼센티지는 없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이제 내러티브 서머리만 보여준 경우고요. 이때 참가자들 인식이 거의 50 근처, 즉 미들그라운드로 좀 모이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실험 설계상 실제 그 댓글 분포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 50대 50, 90대 10, 10대 90처럼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조건도 있었는데, 근데 이 내러티브 오니 조건에서는 이제 찬성 반대 주장이 나란히 요약되면서 이제 이런 폴러라이즈 트레드도 이제 참가자에게는 좀 균형적인 토론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한쪽 의견이 훨씬 많은데도 이제 양쪽 의견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토론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걸 이제 false balance effect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 의견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가 양쪽 입장을 좀 같은 무게인 것처럼 그렇게 텍스트로만 보여주면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사용자는 양쪽 의견이 비슷하게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양극화가 뭔가 완화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밸런스가 잡히게 보이는 그런 인식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과인데요. 그 네 번째 결과는 RQ2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사용자가 그 토론에 반응하고 싶은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 willingness to engage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는지가 아니라 이 스레드를 읽고 나서 좀 댓글이나 그 대댓글을 달거나, 뭐, upvote, downvote 같은 반응을 하고 싶어지는지를 좀 물어본 것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AI 서머리나 그 퍼센티지 툴은 이 반응 의향에 유의한 그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스레드의 분위기인데요. 즉, 그 토론이 좀 건설적인가, 즉, 시빌한가, 톡식한가, 비판적인가가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톡식한 스레드보다 시빌한 스레드에 더 반응을 하고 싶어 했고,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시빌한 스레드에서 내 의견이 소수인 경우가 이 톡식한 스레드에서 내 의견이 다수인 경우보다 좀 반응 의향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내 편이 많다는 것보다 이 토론 공간이 좀 공격적이지 않다는 그런 점에 더 민감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는 이러한 건강한 토론 분위기가 좀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성 결과로는 이제 참가자들이 AI 서머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많은 참가자들이 AI 서머리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40명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6명은 AI 서머리가 그 양쪽 주장을 좀 오버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약간 중립적인 톤, 그리고 시간 절약이 된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AI 서머리가 그 개별 댓글에 뭔가
뉘앙스나 그런 공격적인 톤을 좀 놓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머리가 부정확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 결과는 이제 앞에 정량 네, 결과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AI 서머리를 좀 편리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느끼지만, 좀 그 신뢰감 때문에 다수 의견에 좀 쉽게 끌리거나, 좀 치우친 토론을 그, 균형적인 토론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결과가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네, 그리고 디스커션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그 저자들이 짚은 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과 그 집단 영향 사이의 긴장입니다. 이제 정성 결과를 보면은 많은 참가자들이 그 AI 서머리를 유용하다, 중립적이다, 뭐 시간을 절약해준다 같은 도구를 받아들였는데 그 사용자는 이 도구를 좀 자신의 판단을 돕는 개인적인 보조 도구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량 결과는 좀 다른데요. 이 AI 퍼센티지스는 그 댓글의 다수 의견을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참가자의 의견을 좀 다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자들은 이거를 소셜 프루프 또는 그 컨포미티, 동조의 문제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사용자는 이제 내가 요약을 참고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느끼지만 이제 실제로는 인터페이스가 좀 다수 의견을 더 눈에 띄게 만들어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디스커션의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스커션 포인트는 이 AI 서머리가 이런 그 톡식한 디스커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AI 내러티브 서머리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좀 공격적인 댓글을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좀 핵심 주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중립적인 톤으로 요약이 되면 좀 논쟁적인 주제도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이 뉴트럴한 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실제 스레드가 좀 공격적이고 좀 적대적인데 이제 AI가 그걸 차분하게 요약을 하면 사용자는 그 토론을 더 생산적이고 균형적인 대화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해로운 주장도 좀 양쪽 의견 중 하나처럼 정리가 되면 그 주장이 좀 과도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기하는 이 디자인 딜레마는 이제 AI가 좀 독성을 줄여서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좀 실제 대화의 공격성과 분위기를 정확히 드러내야 할지, 어, 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그리고 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그런 이 두 가지 중에 그런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임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저자들은 이 AI 서머리를 좀 그냥 아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이 서머리 기능을 유용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이 팩트 서머리와 오피니언 서머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이슈에 대한 검증된 사실은 그 검증된 사실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나 또는 댓글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가와 같은 이게 다른 그 정보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이면 좀 사용자가 사회적 그 다수 의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자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센서스 디스플레이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스레드 상단에 바로 보여주기보다 좀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보여주거나 또는 일정 시간 뒤에 보여주거나 그리고 먼저 일부 댓글을 읽은 뒤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다수 의견을 보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머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커뮤니티 베이스드 베리피케이션이나 휴먼 인 더 룹 가능성도 언급을 합니다. 결국에 이 목표는 이 AI 서머리가 좀 이 그룹 띵킹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용자의 크리티컬한 띵킹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좀 설계하는 게 여기서는 이 네, 인터페이스의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미테이션입니다.
이제 가장 큰 한계로는 이제 실제 레딧 환경이 아니라 레딧처럼 만든 시뮬레이티드 스레드를 사용해서 이제 댓글도 실제 유저가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플랫폼의 복잡한 맥락이나 좀 그런 장기적인 상호작용이나 알고리즘의 추천, 그리고 이런 실제 커뮤니티 규범까지는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픽이 6개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어, 그리고 또 찬반 구조도 좀 비교적 뭔가 정확하게 90대 10이나 10대 90 이런 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좀 다양한 토픽이나 더 좀 미묘한 의견 분포에 대해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그 이 방식의 장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댓글 길이나 그런 논증의 품질 또는 찬반 비율 그리고 톡식한지 시빌한지 그 톤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레딧 사용자에게 좀 동의 없이 조작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나중에 동의를 구했다는 그런 윤리적 장점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는 좀 실제 플랫폼을 완벽히 좀 재현했다기보다는 이 AI 서머리가 그 사회적 동조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좀 적절한 수준에서 보여준 연구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이제 AI 서머리는 이제 앞에서 처음 이제 논문 초반에 이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고, 그리고 이제 AI 퍼센티지스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회적 동조를 강화하며 이제 AI 내러티브스는 반대로 이런 의견 변화 크기는 줄였지만 약간 그 사용자에게 실제 그런 그 의견 분포를 좀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의도 또한 이제 그 AI 툴의 역할보다는 그 스레드의 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테이크어웨이로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정보 요약과 사회적 의견 요약을 좀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디스플레이의 타이밍도 좀 신중히 설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논문은 끝이 납니다.